필요 없는 것은 주저없이 놓아버린다. 우린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 그 고민은 인간관계, 매달 지출해야 할 돈, 마음의 문제 등 무척 다양하다. 삶의 큰 무게를 지니고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야죠 라는 말을 들어도 상황은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 앞으로 걸어나가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짐을 최대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큰 성공을 이루는 사람은 세상의 상식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다만 스스로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자신만의 기준으로 철저하게 파악하고 소수의 것만 남겨놓는다. 그리고 자신에게 남겨진 것을 그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여긴다. 주변 사람들이 버리기에는 아깝다고 여길 선택이라 해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주저없이 놓아버린다. 이것만은 남겨두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앞으로 어떻게 해서든 손에 넣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목록을 작성해서 필요 없는 것은 주저없이 손에서 놓아버리자. 껴안고 있던 짐을 놓아버리면 진정 소중한 사람이나 물건,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나 자신과 조우할 수 있다. 무엇을 놓아버리고 무엇을 지켜갈까? 돈과 성공을 끌어당기는 사람은 철저하게 스스로를 바라보며 소중한 것에 집중하는 취사 선택의 힘을 가지고 있다. 자신을 짓누르는 쓸모없는 것을 버리고 있는가?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벤 스타인. 작은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또 실수하면 어쩌지? 아마 그 사람이 싫어했을 거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 우리는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나 사안을 예측하며 불안해한다. 하지만 돈을 부르는 사람은 매사를 큰 관점으로 바라본다. 사소한 불안이 큰 실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생은 눈앞에서 옳고 그름이 판별되지 않는다. 누구나 실패하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당장의 실패에 지나치게 사로잡히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불안에 빠졌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지금 내가 불안해하는 사안이 인생에 그토록 큰 영향을 끼치는 걸까? 그 대답이 노라면 그대로 흘려버리도록 하자. 과거의 실패를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일어난 일은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과거의 실패를 지나치게 반복해서 생각하다 보면 그 사고가 습관화되어 똑같은 현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우리의 두뇌는 한 가지 일만 생각하게끔 되어 있다. 그런 두뇌의 방향성을 하찮고 자잘한 일에 빠져버리는 데 둘 것인가?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쪽으로 향하게 할 것인가? 그 방향성에 따라 우리에게 찾아올 미래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매사를 큰 관점으로 파악하고 있는가? 절대 어제를 후회하지 마라. 인생은 오늘의 내 안에 있고 내일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엘 론 하버드. 다른 이와의 거리감을 중요하게 여긴다. 고민의 90%는 인간관계에서 생겨난다는 말이 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역사 속에서도 사람 사이의 일로 기뻐하고 고민하는 무수히 많은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돈과 성공을 끌어당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거리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인간관계가 정해진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다. 그들은 부모나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에서도 문제의 성격에 따라 거리를 설정한다.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부분, 여기서부터는 상대방이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구역을 정해 능숙하게 선을 긋는다. 거꾸로 인간관계에 취약한 사람은 구역을 나누지 못하고 그 선을 넘어서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바람에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버린다. 인간은 누구나 감추고 싶은 부분이나 다른 사람에게 침해받으려 하지 않는 영역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은 어디까지나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하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때로는 정확하게 거리를 두는 방식이 차갑게 비춰질 때도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대방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누구이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각각의 영역을 명확히 정해보자. 너무 들러붙지도 말고 지나치게 간섭하지도 않으며 나는 나,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며 거리를 조절해야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상대방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가? 무수히 많은 사람 가운데
나와 뜻을 함께 할 사람이 한둘은 있을 것이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바깥 공기를 마시는데 창문은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로맹롤랑. 미련하게 참지 않는다. 눈앞에 보물이 있을 때 대부분은 눈치를 보며 집어들지 못하고 주저하지만 잘 되는 사람은 개의치 않고 얼른 집어들고 제 길을 간다. 이런 차이점 역시 사고방식에서 나온다. 눈앞에 기회가 있는데도 쓸모없는 망설임으로 놓쳐버리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다. 우선 당신이 고심하는 것을 종이에 써보자. 회사 상사와의 관계 또는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주위에서 반대 등 대부분 이 첫 과정에서는 막힘없이 스스로의 고민을 작성하지만 다음 질문을 한 순간 대부분 펜을 멈출 것이다. 지금처럼 계속 참기만 한다면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계속 참아가며 살다가 맞닥뜨리는 미래는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국 여전히 똑같은 상태로 계속 참아가며 살아가는 인생일 것이다.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며 움직임을 멈춰버리는 경향이 있지만 그 정체를 알게 되면 하나씩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게 된다. 계속 참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봄으로써 스스로 그 미련함을 버릴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인생은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그만큼 더 풍요로워진다. 무턱대고 참거나 망설이는 데 쓰는 시간을 버리고 스스로 더 마음이 가볍고 편해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보자. 계속 참고 살아간 미래가 보이는가? 지금이야말로 일할 때다. 지금이야말로 싸울 때다. 지금이야말로 나를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때다. 오늘 그것을 못하면 어찌 내일에 할 수 있을까? 토마스 아켄피스. 나이를 핑계 삼지 않는다. 이제 나이도 들었고 지금 그렇게 애써봐야. 이런 생각으로 도전을 포기하는 사람을 보면 몹시 안타깝다. 고맙게도 필자의 주변에는 나이를 잊고 살 만큼 도전 정신이 왕성한 사람이 많다.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나이를 핑계 삼아선 안 되지라며 항상 반성하게 된다. 나이란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의 기억이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불리해져서 단념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 돈을 부르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나이대의 평균적인 방식이나 상식적인 사고에서 도출되는 이런저런 생각 따위는 모두 무시해버린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그 일을 하고 싶은가의 의무일 뿐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해보고 나서 판단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마음이 젊다. 마음은 사고방식에 따라 젊게 유지해 나갈 수 있다. 거꾸로 마음이 늙어버릴 수도 있다. 아직 젊은 나이인데도 노인보다 더 구닥다리 사고방식을 가진 젊은이가 있는가 하면 100세가 되어도 젊은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이도 있다.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이다. 언제나 무언가에 흥미를 가져보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보자. 그런 자세가 당신의 마음을 젊게 유지시켜줄 것이다.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은 햇수와 더불어 피부에 주름이 가겠지만 세상 일에 흥미를 잃지 않는다면 마음의 주름은 가지 않을 것이다. 더글라스 맥아더.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선한 존재를 주변에 둔다. 돈을 부르는 사람은 주변을 통해 스스로의 셀프 이미지를 높여가는 공통점을 가진다. 너라면 할 수 있어. 역시 대단해. 천재야. 자신을 기분 좋게 착각 속에 빠뜨려주는 선한 존재가 항상 주변에 있다. 아무리 힘없는 소리를 해도 무참히 꼴사납게 패배해도 괜찮아라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주는 선한 존재를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다.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사람 망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타입일지 모른다. 자신의 긍정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당근도 필요하다. 괜찮네. 그것도 좋네. 계속해서 이런 말을 들으면 신기하게도 마음속의 빗장이 풀려버리고 꽉 닫혀있던 자신 속에 알 수 없는 능력이 튀어나올 때가 있다. 누구나 본능적으로 선한 존재를 필요로 한다.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사람은 모두 이런 선한 존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서로 깊이 노력하며 멋진 착각을 현실로 바꾸어 나간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을 긍정해줄 존재가 있는가? 당신을 더욱 높이 올려줄 사람들만을 가까이 두어라.
오프라 윈프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괜찮은 사람의 정의는 시대와 정세, 배경이나 상대방의 가치관에 따라 한없이 변화해간다. 그토록 불안정한 타인의 평가를 신경 쓰는 행위에는 종지부를 찍자. 이제 남들이 뭐라 해도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 순간 스스로가 의외로 쓸모없는 인간관계를 껴안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남들이 말하는 괜찮은 사람이 되지 못한다 해도 우려할 만큼 큰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당신을 싫어하는 일이 있다 해도 그만큼 스스로의 의사로 살아가는 자유를 손에 넣었으니 그걸로 된다. 누구에게나 맞춰주려 노력하지 않는가? 당신의 삶은 한정적이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당신의 삶을 낭비하지 마라. 스티브 잡스. 나가마스 시게이사 저자의 돈을 부르는 100가지 생각이라는 책이었어요. 책 제목처럼 짧게 나눠져 있어서 시간이 없을 때도 한 2분, 3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원하는 부분만 읽기 좋게 되어 있어요. 돈에 관한 내용도 돈에 관한 내용인데 좀 멋있는 부자? 이런 느낌이 드는 책인데요. 멋지고 즐겁게 사고한다. 이게 다른 사람보다 나을까? 이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 스타일은 그 자체로 멋진가? 내가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라고 해요. 단지 부자가 되는 그런 거보다는 좀 멋있게 자기 스타일 있게 살아가도록 그런 방법들이 나열되어 있어서 좀 간편하고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많은 자기계발서들이 한 주제에 관해서 되게 길게 나온 것들 있잖아요. 특히 미국 책들. 내용 자체는 정말 좋은데 가끔 읽을 때 되게 숨 막힐 때가 있거든요. 너무 많아가지고 내용이. 말콤 글래드웰 블링크에 대한 마치 그 각각의 자기계발서를 압축해 놓은 장 같아요. 저도 직감을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 되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도 이런 챕터가 있는데 직감을 중요시한다. 잘 되는 사람은 직감을 중요시한대요. 신기하게 막 온갖 조사를 다 하고 해도 못 찾은 게 전문가가 딱 쓱 보기만 해도 저게 잘못됐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감이라는 게 그냥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아온 빅데이터잖아요. 또 직감을 믿는다는 것 자체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잘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그거에 부응하려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그런 성향 때문에 자기를 믿는 게 또 강하고 그래서 자신의 직감도 믿어주는 그래서 나쁜 일을 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것도 직감에 속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단 모든 조건을 배제하고 내가 처음에 어떻게 느꼈지를 떠올려보라. 물건 버릴 때도 그렇잖아요. 사실 처음에 든 느낌이 맞죠. 필요가 없어가지고 버리는 쪽이 이렇게 놨어요. 근데 자꾸 생각을 하면 막 쓴 돈도 생각나고 누구 줄 수 있지 않을까? 갑자기 막 생각이 많아져요. 그러다가 이제 또 못 버리는데 그걸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제 어디 처박혀 있고 계속. 근데 사실 처음에 딱 든 생각, 나한테 이거 필요 없다. 나한테 안 맞는다. 이 직감이 든 게 맞았는데 자꾸 무시하고 리폼하면 좋지 않을까? 어디다가 놓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사 가면 거기나 어울릴 것 같은데 이사 갈 계획도 없는데 뭔가 좀 진득히 봐야 되는 게 분명히 존재하죠. 세상에는. 막 되게 중요한 건데 막 하루 만에 결정하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이미 오랫동안 필요 없다고 느낀 물건 같은 거를 굳이 끌어안고 또 고민하고 또 에너지를 쓰고 하는 것보다 그 정도 됐으면 좀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주저없이 놓아버리는 직감을 믿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또 그런 행동이 이 저자의 말처럼 돈을 부르는 행동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의 직감을 믿고 그런 물건들은 보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놓아버릴 것들을 잘 정리하고 진짜 원하는 여러분만의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